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분교 그린벨트 해제 및 아파트 건축 사업 추진 공청회 사회자를 맡게 된 송동화입니다. 도시분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에 대해 시민단체 대표, 기업 대표, 환경단체 대표, 전문가분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전 정부 대표의 소개와 배경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대표 김주환입니다. 최근 SNS 등 그린벨트 해제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고 지역이 개발하면서 개발 가능 지역의 부족으로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 분교의 아파트 건설 사업 추진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 측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공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선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찬성 측 기업 대표와 시민단체의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대표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기업 대표 이호준입니다. 개인의 사유지가 그린벨트 구역으로 지정된다면 토지 소유자들의 이익 창출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재산권 침해 현상이 일어납니다. 개발 제한 구역 제도는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 보호 등을 위해 영국의 그린벨트법을 벤치마킹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1971년 7월부터 1977년 4월까지 서울의 9배 넓이의 국토의 5.4%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다 1999년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이 수립되면서 중도시권은 전면 해제, 대도시권은 부분 조정되면서 2019년 말까지 전국 1,559 제곱킬로미터가 해제되었습니다. 대전의 경우 1973년 9.3 제곱킬로미터의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됐고 1983년 외곽 지역 편입, 1989년 직할시 승격을 거치면서 총 393.42 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개발 제한 구역이 시 외곽을 에워싸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2003년 중규모 취락 지역을 시작으로 일부 구간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시 전체 면적 539.7 제곱킬로미터의 56.3%에 해당하는 부지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도입 취지에 따라 대전시까지 중심의 압축 성장을 이끌었지만 균형 발전 저해나 개발 가용 용지 부족에 따른 소규모 난개발 등 부작용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 사유지인데도 그린벨트로 목적 규제되다 보니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축사나 창고로 쓰여 보존 가치가 없는 그레이벨트가 돼버린 것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린벨트 곳곳이 실제로 축사나 창고로 쓰이기도 하고 개인 사유지의 침해로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다음으로 시민단체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측 시민단체 대표 김태현입니다. 그린벨트 제도로 인하여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를 원래 사유지로 가지고 있었던 토지 소유자, 즉 시민의 권리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침해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로 그린벨트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영국의 경우 정부가 토지 소유자, 즉 시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먼저 보상을 해주고 그린벨트를 지정하거나 그린벨트 대부분을 국가가 소유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의 토지 소유자와의 충분한 협의 그리고 그린벨트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즉 시민의 침해된 권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영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그린벨트 지정 시 정부와 토지 소유자들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적절한 보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반대측 전문가와 환경단체 분의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전문가 신예준입니다. 현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녹지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더라도 녹지 개발을 막아야 합니다. 당장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만 봐도 조금만 평탄하다 싶으면 농지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이 농경지라는 것이 대부분은 도시 근교 농업이 그렇듯이 상품 작물을 재배를 위한 것이라서 실제로는 온색의 비닐하우스 천국입니다. 서울시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개발 제한 구역
내 겨울철 화재 취약 비닐하우스 가설물 설치 등의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25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관련자 19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 농사용 비닐하우스는 설치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지만 농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적발된 위법 행위 중 52%가 불법 가설물 설치, 무단 용도 변경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 위법 행위는 불법 가설물 설치, 건축물 개축, 무단 용도 변경, 불법 토지 형질 변경, 기타입니다. 전체 위반 면적 2,759 제곱미터 중 비닐하우스 내 불법 가설물 설치, 비닐하우스 내 무단 용도 변경, 토지 형질 변경이 2,225 제곱미터로 적발된 위반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초구 신원동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불법 가설물을 설치하여 주거시설 및 창고로 사용하였고, 서초구 내곡동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강서구 오곡동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하회 시설을 보일러 보관창고와 종교시설 및 식당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임야인 토지를 미실수 재배 목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을 하였고, 은평구 진관동에서는 주차장에 보도블록 포장을 하여 사용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위법행위 대부분은 개발 제한 구역이 주로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 임대료가 저렴하여 토지 이용에 부담이 적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관찰 자치구의 관리 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했습니다. 이처럼 그린벨트라는 경계가 있음에도 현재에도 그린벨트에 농사를 짓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므로 그린벨트를 해제 시 더욱 심한 자연 파괴가 될 것으로 보여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반대합니다. 다음으로 환경단체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대측 환경단체 대표 박예도입니다. 그린벨트 제도로 인한 개인의 사유권을 침해해서라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린벨트란 우리나라 말로 개발 제한 구역이고, 인간의 이기심에 따른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국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도시 개발을 막고 나아가 도시민에게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환경단체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모두와 미래를 위해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로 평균 기온 상승, 토양오염, 산성비,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다양한 곳에서 오염과 지구온난화로 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정한 그린벨트 지역까지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여서 안 그래도 심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후대 미래에 살고 있을 사람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큰 재산인 환경인데,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고 그 지역을 개발하고 아파트와 같은 건물들을 짓는다면 물론 사람들 생활에는 큰 편익이 생기지만 개발할 때 생기는 무분별한 환경 파괴, 건물을 짓는데 나는 소음, 매연, 그리고 넓은 지역을 나무를 베고 제초제를 뿌려 그린벨트 구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동식물의 서식지 문제와 환경이 크게 악화되어 스모그 현상을 날로 늘어날 것이고, 각종 호흡기 질환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을 개발할 때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생기는 문제인 개인의 사유 권리에 대한 문제는 정부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충분한 협의와 보상이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쟁점 1에 대한 각 측의 주장을 들어보았는데요. 찬성 측 의견은 개인의 사유지가 그린벨트 구역으로 지정되면 이익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의견과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주셨고,
반대 측 의견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우리의 미래인 환경 파괴가 가속화될 것이고 현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녹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쟁점 1에 대한 각 측의 주장을 들어보았는데요. 다음으로 각 측의 반박 및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기업 대표의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찬성 측 시민단체 대표입니다. 반대 측 분들께서는 그린벨트 폐지에 대한 반대 사례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와 피해 사례들을 예로 들으셨는데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지역 개발만으로 과연 지구온난화 등 자연환경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린벨트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크게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녹지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울창한 숲에서 나오는 산소가 무려 지구에서 생성되는 산소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마존 개발로 인해 나무가 베어지면서 현재에는 결국 산소 배출량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것은 아마존에 비하면 작은 문제이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는 큰 피해가 있고 이게 쌓이게 된다면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에 결코 지구온난화의 작은 문제라고 무시할 문제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성 측 질문과 반대 측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반대 측에서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 전문가 심예진입니다. 위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하여 찬성하였는데 그렇다면 그린벨트 해제를 했을 때 생기는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찬성 측 기업 대표 이우준입니다. 현재 그린벨트 지역들마저도 제대로 녹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 당장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들만 봐도 조금만 평탄하다 싶으면 농경지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만이 환경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도 물재생 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만들고 태양열, 풍력, 조력 등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 공원이나 녹지 개발 등 그린벨트를 개발하면서도 환경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다음으로 그린벨트 해제 시 얻을 수 있는 국민 생활의 편익에 대하여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반박 및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쟁점 2에 대하여 찬성 측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대표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기업 대표 이우준입니다. 택지지구 지정 면적 부족으로 개발 가능 구역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기업과 국민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 상태에서 최근 2, 3년간 주택시장이 호황을 이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지정한 택지를 대부분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택지 부족 현상이 건설 경제 침체로 이어지며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산업이 국내 경제 성장의 20에서 3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경제 성장률 중 주택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5%였고 작년에는 35.7%까지 올라왔습니다. 오지훈 KDI 연구위원은 내년 경제 성장률은 3%라고 가정하면 주택 건설 기여도가 3.3 내지 6.7%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기업과 국민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시민단체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시민단체 김태현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편의시설이 확충되어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이로 인해 국민생활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그린벨트 해제로 낙후된 지역이 개발되는데 이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과 공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중추도시 생활권 구성을 확정했습니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개발 제한구역, 다른 말로 하자면 시비가 해제된 이후에도
용도 제한, 임대주택 건설 의무, 공원 녹지 조성 부담 등으로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안이 담겼습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었으나 주거용도 위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던 지역에 상업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앞으로 현행 주거지역인 것도 용도 변경을 통해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국민생활의 편익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반대측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단체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환경단체 대표 박윤우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 지역을 개발한다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에 큰 편익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할 때 생기는 무분별한 자연 파괴로 인한 동물들의 서식지 문제, 건물을 지을 때 나오는 매연 폐수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 용인시는 깨끗한 청정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무분별하게 건물들을 짓기 시작한 결과 엄청난 환경 오염으로 용인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변 하천들이 오염되어 주민들이 피부병에 걸리는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환경을 다시 되돌리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엄청난 금액이 필요합니다. 또 요즘 용인시에서는 자신의 땅을 그린벨트로 지정해 달라고 시에 애원을 하고 있고 산의 땅을 1평씩 사서 건물을 못 짓게 하는 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가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전문가 신유진입니다. 국민생활 편익을 위해 시설을 짓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고 환경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지역 녹지 공간이 아스팔트로 포장된 시가지로 개발된 경우 빗물이 지하로 침투하기 더욱 어려워져 집중호우 시 지금보다 훨씬 위협적인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의정부 시가지 동북간 및 양주군 상계동 및 중량천 하류 등의 상계 지역은 그린벨트가 시가지로 개발될 경우 집중호우의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환경 파괴는 물론 그린벨트 해제로 서울 도심 반경 15km에서 25km 지점의 토지가 단독주택 시가지로만 변해도 출퇴근 전쟁의 서울시 경제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이 현재 1일 교통량의 40%인 83만 대에 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근 통항량의 대폭 증가, 교통 대란이 일어나 사회 경제적 비효율이 심해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성 측에선 택지 지구 지정 면적 부족으로 개발 가능 구역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기업과 국민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된다는 의견과 그린벨트 해제로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편의시설이 확충되어 그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이 중대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주셨고, 반대측에선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 사업을 한다면 주민들에게 큰 편익이 생기나 이로 인한 환경 파괴가 생기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각 측의 반박 및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시민단체분의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찬성 측 시민단체 대표 김태현입니다. 반대측 분들께서는 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된다면 그만큼 인구가 증가하고 그만큼 주거 공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 생기는 주거 공간의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반대측 전문가 신예주입니다. 주거 공간이 부족한 이유는 인구 유입으로 인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전세값이 올라가면서 매매값이 올라가고 있고 핵가족 같이 한 집에 한 명이 사는 집들이 늘어나면서 주거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거 기능을 하는 위성도시를 거대 도시 주변에 만들고 거대 도시의 기능을 지방에 분산시켜 인구가 지방 지역으로 분산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를 더 건설하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반대측에서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환경단체 대표 박예도입니다. 그린벨트 외에서도 택지지구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 과연 그린벨트만이 택지지구 공급에 도움이 될까요? 찬성 측 기업 대표 이우준입니다. 실제 자료들에 따르면 수도권 부근의 그린벨트 지역들은 현재 개발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개발이 되었을 뿐더러 실제로 택지지구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발하여도 그린벨트 지역보다 효율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그린벨트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시 얻을 수 있는 국민 생활의 편익에 대하여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다음으로 그린벨트 해제 후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에 관하여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반박 및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쟁점 3에 대하여 찬성 측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단체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시민단체 대표 김태현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저소득층 주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지 지형이 꽤 있기 때문에 녹지가 충분히 존재하며 선진국에 비하여 그린벨트 지정 비율이 높아서 그린벨트를 개발하여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해 공공주택을 지으면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린벨트 해지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주택 대량 공급을 위한 지역 개발과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사업에 연방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공약을 선거 기간에 발표했습니다. 또 미니애폴리스와 세크라멘토 등 지자체는 단독 주택 전용 지역, 다른 말로 하자면 존이 다가구 주택을 짓는 것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단독 주택 한 채 반대측 환경대표 박예도입니다. 주거 환경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는 해결되는 장점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같은 건물들을 지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때 생기는 문제의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소음 피해 등이 생기고 동물들이 살 곳이 부족하기에 생태계 질서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환경을 되돌리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정부 대표 김주환입니다. 열심히 토론을 준비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며 공청회에서 나온 그린벨트 해제 시 생기는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들과 주거민들의 불편, 주거환경 증가, 국민 생활의 편익 등을 따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하여 결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든 토론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토론에 참가해주신 정부 대표, 환경단체, 전문가, 기업 대표, 시민단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토론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